자,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은 뭘 용서하지 말까요? 그렇죠. 오늘은 너로 정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꽤나 어려운 내용입니다. 특히 수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부 과정에서도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의 개괄적인 내용만 하지 수학적인 증명이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괄적인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면 되겠고, 그 부분은 선생님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도움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앞서서 관성력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둬야 되는데요. 이 관성력은 뭐냐면, 이거 꽤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관성력은 바로 가속 좌표계에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관성 좌표계와 가속 좌표계를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관성 좌표계와 가속 좌표계 이 둘을 구분하는 건 잘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관성 좌표계에서 정지계와 등속도계는 똑같은 관성 좌표계라는 거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둘을 먼저 구분하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같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지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과학은요, 여러분, 선생님 광쌤 철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어떤 주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냥 이럴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객관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데, 이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 중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추론 아니면 바로 실험이에요. 그래서 실험 결과가 같으면 그거는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선 잡고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물에다가 온도계를 꽂았더니 30도였어. 그러면 그때 물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하나의 숫자로 나타나요. 그 수많은 운동 에너지를 평균 냈을 때 30이라는 값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모래에다가 온도계를 꽂아봤는데 역시 30이야. 그럼 뭐요? 모래는 다른 애니까 다를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결과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얘 모래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도 평균 30이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온도계 꽂는 것만 실험이 아니고 다양한 실험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런 실험을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짜장면 먹기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정지한 상황에서 짜장면 그릇을 들고 짜장면 맛있게 먹었어요. 오케이. 됐죠? 근데 롤러코스터를 타고 여러분 짜장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는다는 거야. 짜장면 입으로 넣으려고 그랬는데 짜장면이 날아다니면서 딴 데로 흩어도 날아가고, 아니면 막 짜장면이 내 얼굴로 날아서 막 따기를 때리고 온 난리 법석이 나죠. 즉 짜장면을 먹는다는 것은, 지금 짜장면 먹기 실험을 했는데 정지계에서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어. 그럼 이게 하나의 결과였어. 그런데 가속계에서는 짜장면을 먹지 못해.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데는 정지된 상태에서는 먹을 수 있어. 못 먹는 데에서는 가속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힘을 받는 곳에서는 롤러코스터 같이 이런 곳에서는 못 먹는 거에 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관성좌표계와 가속좌표계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좌표계는 합력이 0인 공간, 그 다음에 가속좌표계는 합력이 0이 아닌, 즉 힘을 받는 공간이에요. 막 가속을 받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야. 됐죠? 그러면 등속도 운동하는 것도 같은 관성좌표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요 둘은 구분했으니까 요것도 똑같은 사실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정지했을 때 여러분들 짜장면 먹을 수 있죠. 관성좌표계에선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 가속좌표계에선 짜장면 못 먹어. 정상적으로 못 먹어. 딱 요건데, 등속도 운동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 타고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 짜장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면발이 막 날아다니면서 딱이 안 때린단 말이야. 이해가죠? 그러면 정지했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결과,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하더라도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는 실험 결과는 동일하면은 결과적으로 관성좌표계, 그러니까 정지계와 등속도계는 똑같은 실험 결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선 요게 잘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지한 거랑 등속도가 똑같다는 걸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같다는 게 대표적인 게 그거야. 지구 자전 생각해봐. 지구는 등속도로 계속 운동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누가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구는 정지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과연 지구가 자전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단 말이야. 거기 살고 있으면 모른단 말이야. 그 이유는 정지계와 등속도계는 똑같기 때문이야. 선생님, 근데 지구는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 원운동이기 때문에 가속운동 아닌가요? 원운동은 가속운동이 맞는데 이건 등속도 운동으로 봐야 돼.
이거는 스케일 문제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원운동이지만 지구는 사람에 비해서 워낙 크단 말이야. 얘가 움직이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원운동이지만 사람 스케일로 보게 되면 원운동이 아니고 그냥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자, 선생님이 원을 그려볼게요. 원래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려봐야 되지만 이 녀석인데 사람의 스케일은 너무 사람이 작잖아. 그럼 이 녀석을 갖다가 선생님 한번 지워볼게. 이렇게. 자, 지워볼게. 이렇게. 이 부분을 지워볼게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 원을 봤었죠. 근데 여기를 조그맣게 사람 스케일로 요만큼만 보게 되면 자, 요 상태랑 내가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나란하게 직선. 자, 직선. 구분됩니까? 똑같다고.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사람 스케일로 보게 되면 지구는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원운동으로 볼 수 없고 그냥 등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정지에 있거나 등속도 운동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실험 결과가 동일하다. 어떤 실험 결과? 둘 다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가속 좌표로 가면 실험 결과가 다르죠. 여기선 짜장면을 못 먹는다. 그럼 얘네들하고는 다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힘 받지 않는 시스템, 여기는 힘 받는 시스템. 그러면 우린 지금까지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는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힘 받는 시스템에서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관성력에 대한 개념이에요. 되시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짜장면 실험 같은 그런 어떤 맛있는 실험 말고 조금 더 격조 높은 실험을 한번 선생님이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정지해 있고 여기서 이제 다른 실험, 짜장면 먹기도 뭐 그럴 걸 해도 되지만 동전 던지기 실험. 벌써 격조가 달라지죠. 자, 제자리에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전을 위로 던졌다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이런 상황인데 기차가 등속도로 운동하는 상황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기차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자,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머리가 어디 옆으로다. 우이차. 자, 좋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게요. 이거를 갖다가, 자, 등속도로 운동한 경우는 던졌다가 받을 수 있죠. 똑같아요.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던졌다가 받는 거 지금 정지해 있는 상황하고 여기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데 문제는 외부에서 관찰자가 봐도, 자, 안에 있는 사람의 동전을 받았다는 얘기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봐도 동전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기는 받았는데 얘는 안 받았다 그러고 얘는 받았다 그러는데 얘는 안 받았다. 이런 거는 진짜 뭐 엄청난 혼란이잖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사람은 정지에 있건 등속도로 운동하건 다 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진행하냐면 얘가 던지는 순간 동전이,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잘 그려야 되는데 동전이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얘 손에 도착을 하는 거죠. 즉 동전을 받는다는 실험 결과는 정지에 있거나, 그죠? 등속 운동을 하거나 얘나 어떤 관측자에 의해서든 다 결과는 동일해요. 다 동전을 던져서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제자리에서 던졌다 받은 거지만 동전이 위로 올라왔다 떨어진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밖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사람이 보면 포물선을 그려서 어떻든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은 같은 시스템입니다. 왜 그렇다? 실험 결과가 동전 던지기 실험을 했는데 다 받았기 때문에 정지에 있었을 때 받았다고 한다면 등속 운동했는데도 받았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란 거예요. 우리는 결과로만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가속 운동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동전이 내 손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요 궤적, 자, 내 손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얘는 힘을 안 받거든요. 요 궤적을 그대로 그리는데 문제는 기차는 가속 운동, A라는 가속 운동을 하죠. 그러면 나하고 기차는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 가속이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는 거예요. 가속이 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내 손을 떠난 동전은 원래 궤적대로 여기에 도착해야 되는데 얘 가속대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동전이 어떻게 되냐면 뒤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따기를 때리는 거야. 아까 짜장면처럼. 동전을 앞으로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뒤로 날아오면서 내 얼굴에 따기를 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전이 여기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관성력의 개념이에요. 뭐냐면 진짜 웃긴 게 외부에서 볼 때는 동전은 그대로 두고 네가 더 가속해가지고 동전보다 네가 앞으로 더 많이 간 거거든? 이렇게 해석한 거거든? 그런데 관성력의 개념은 뭐냐면
이 가속좌표계에서 가속돼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지가 가속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야 누구야 이거야. 누가 동전을 뒤로 던져가지고 나 못 받게 했냐 이거야. 아까 짜장면 같은 경우도 누가 짜장면을 던져가지고 내 얼굴에 따기를 맞췄어. 이 얘기하는 게 관성력의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관성력에 대한 개념은 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부 관찰자가 아니라 가속된 개에 있을 때 가속되어 있는 관측자가 지가 가속됐는데 마치 얘가 누가 던져서 이쪽으로 간 것처럼 누가 던졌어? 누구야? 이 짓 하는 게 바로 관성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동전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던졌을 때 운동하는 걸 일반적으로 A라는 가속도로 지가 이렇게 움직였잖아. 그때 질량이 M이면 MA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받은 힘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는데 관성력은 지가 가속됐는데 지가 가속됐다는 소리를 지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누구야 누가 던졌어 이렇게 해서 얘가 뒤로 간 걸 해석하는 거거든. 어떻든 가속도는 방향은 다르죠. 하지만 A라는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아. 그리고 이 질량은 M이라는 걸로 똑같단 말이야. 이 시스템의 질량을 우리가 M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방향은 이거랑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서 이때 받은 힘은 이렇게다.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내용 그대로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그게 관성력을 구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누구야 이거야. 지가 가속됐는데 누가 뒤로 던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계산값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계산값에 누구야 되려면 반대로만 해주면 된다는 게 바로 관성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관성력은 실질적인 힘이 아니야? 아니거든. 지가 간 건데 마치 얘가 힘 받아서 동전이 갔다고 얘가 떠들어대는 게 바로 관성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 받는 공간 속의 관찰자가 누가? 힘 받는 공간 속의 관찰자가 느끼는 가상의 힘을 받지 않는 공간, 즉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아까 파란색처럼 등속도 안에는 진짜 지대로 받았죠. 내가 던져서 제자리에서 받았으니까 동전이 힘 안 받았잖아. 그럼 여기선 관성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관성좌표계에서는. 그런데 가속되는 곳에서는 지가 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짜장면이 날라서 동전이 날라서 내 따귀를 때렸다 이거지. 내가 받을 수 있었을 줄 알았는데 내 동전을 누가 뒤로 던져가지고 내 뒤로 떨어졌어요. 누가 이쪽으로 날렸어요. 이래가지고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관성력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제 관성력에 대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교재에 있는 상황 이걸 조금 살펴볼게요. 우선 관성력이 적용되려면은 가속되는 개 안에 있는 힘 받는 사람의 그 시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었던 건 다 이렇게 외부 관측자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것들을 공부한 거거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내부 차에 타고 있거나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거나 움직이는 차 안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내부입니다. 우선 외부부터 살펴볼게요. 차가 갑자기 A로 가속 운동할 때 사실 뒤로 사람들 젖혀지죠. 그 이유부터 잠깐 설명하면 이 관성 때문인데 원래 정지에 있다가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 있고 여기 보면 손잡이도 이렇게 있는 게 이게 관성이에요. 우선 정지하려고 그래. 근데 갑자기 치사하게 버스가 움직여버리고 버스만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사람 다리하고 이 줄은 버스랑 어떻게 붙어있기 때문에 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관성으로 이렇게 그대로 정지하려고 하고 문고리가 아니고 이거 손잡이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가면서 치사하게 다리도 따라가는 거야. 붙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줄도 이렇게 오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공포라 그랬지 선생님 항상. 그럼 어떻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색깔로 해야 되겠다. 빨간색으로 하니까 더 무섭네. 자 이렇게 용서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뭐야 이 그림이 이렇게. 그래서 하고 뒤로 쏠리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 됐죠? 이건 우리 뭐 중학교 때도 했던 내용입니다. 외부 관찰자에서는 이걸 그대로 보는 건데 그럼 내부 관찰자는 뭐라 그런다고? 그렇지. 얘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잖아. 누구야? 누가 날 밀었어? 이게 관성력이야 이게. 멍청한 게 뭐 멍청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 지구자전하는 것도 몰랐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뒤로 쏠렸으니까 누구야? 누가 나를 뒤로 밀었어 이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밀렸다 이거지. 버스가 A랑 가속도로 이렇게 움직였죠. 출발했다고. 그럼 관성력은 뭐야? 마이너스 A예요. 그래서 MA, 이 질량 우리가 고려해주면.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적용을 해주고 그냥 거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얘 입장, 가속된 개에 있는 입장에서는 누구야?
누가 날 밀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짜장면 누가 던졌어? 동전 누가 던졌어? 못 받게.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문고리. 자꾸 문고리라 그러지? 자, 이 손잡이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전지적 그 작가 시점, 그러니까 여기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 지금은 이게 버스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위에 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중력이 작용하고 우리가 요거 평행사변법을 해가지고 요 벡터 합성하면 그때 요 그 힘을 받는 방향, 얘도 힘이고 얘도 힘이기 때문에 얘도 힘이 나와야 되죠. 가속도 A라는 성분을 갖고 있고 질량 M짜리니까 MA라는 힘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연습한 거라고. 그러면 관성력은 어떻게 한다고? 그냥 요것만, 자, 선생님 여기다 한번 다시 좀 그려볼게. 요걸 갖다가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 장력, 그 다음에 중력, 그럼 그거에 합성된 게 이게 이렇게 해서 MA라는 힘으로 얘가 이렇게 힘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외부 관측자가 봤다면 내부 관측자는 뭐라고? 딱 봤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있던 애가 뿅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깜짝 놀라는 거야. 누구야? 누가 얘를 밀어서 이렇게 움직였냐 이거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한 값에서 마이너스 MA만큼이다 이게. 그냥 이 녀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MA라는 것은 mg 플러스 t라고 해서 선생님 이 mg는 그거 아니고 그냥 베타의 합성. 이 합이라는 건 합밖에 없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밑에 방향을 마이너스로 해주려면 마이너스를 넣어주는 거지. 우선은 이 벡터와 이 벡터를 그냥 합친다는 거야. 그러면 결과 벡터가 MA가 나온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관성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MA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 그랬지. 그럼 마이너스 붙여주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랬어. mg 플러스 장력해준 거에 전체, 자 여기 쓸게. mg 플러스 장력해준 거에 전체 마이너스가 얘가 힘 받는 거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이것도 MA로 쓰면 여러분 헷갈리면 여기 말대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관성력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봐봐. 얘 일로 넘겨버리면 mg 플러스 장력 거기다가 전체 마이너스 때려준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이 보면 헷갈려 하는 거지만 그냥 우리 일반적인 하던 거에 방향만 반대로 잡아주면 그게 관성력이라는 거야. 누구야? 이게 얘가 떠드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버스 선생님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도 설명을 해볼게요. 외부에서 보게 됐을 때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도 똑같이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봐봐요. 중력이 있고 미치니까 마이너스 이런 거 잡지 말고 우선 그냥 합성을 하라는 개념이야. 여기 보면 용철 탄성력이 있어. 그걸 FK라고 놓네. 그쵸? 그거를 합성한 결과로 얘가 어떻든 가속 운동을 하니까 MA, 질량이 M이고 가속도 A만큼의 얘가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게 mg 플러스 요거 탄성력과 요 중력의 합에 대한 결과로 얘가 MA만큼 운동한다.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얘가 지금 타고 있을 때 같이 볼 때 얘의 관성력은 어떻게 표현하겠어? 얘에 대한 관성력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라니까 끝난 거야. 그럼 봐봐. 여기도 희한하게 여기를 다 이렇게 넘겨줬잖아.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관성력을 얘가 뒤로 넘겨주면 mg에다가 fk 한 거 여기에다가 전체적인 마이너스 넣어주면 되잖아. 여기 마이너스 f 관성력이니까 이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황 해놓고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상황을 한번 해석해 보자. 왜 그렇게 되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해. 그냥 이렇게 해서 외우지만 말고. 자, 얘랑 했는데 얘는 관성 때문에 그대로 우선 있으려 그래. 요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그대로 있으려 그래. 등속 운동에도 이 상태에서 용철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 근데 갑자기 얘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막 올라가는 내려가면 출렁출렁 하면서 용철이 막 흔들리면서 막 이렇게 압축됐다가 풀렸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선 정지한 상황에서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가속이 되는 거야. 그럼 올라가겠지. 문제는 얘네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하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이 엘리베이터 천장이 올라가지. 얘는 이 물체는 그 관성 때문에 그대로 있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올라가니까 이만큼이 늘어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이만큼이 늘어나는 건데 그 비율이 가속도 A만큼 지가 올라가니까 얘가 잡아당기는 게 이 가속도 A만큼의 힘의 효과가 발생해. 근데 어떤 물체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어? M에 대해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크기는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이 가속 이 크기를 알게 되면 얘가 지금 이 안에 타고 있는 애는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가속되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되니까 봐봐. 여기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 관성력의 방향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지. 왜 그렇지?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얘에 대한 관성력은 아래라고. 왜 그러겠어? 처음 순간에는 지금 용철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기 용철이 있으면 여기 매달려 있었는데 지가 올라갔거든. 엘리베이터랑 같이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돼? 누구야? 처음에 눈높이 있었지, 물체가.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눈높이 있었는데 올라가니까 발밑으로 떨어졌지. 누가 얘 지금 용철 잡아당겼어? 이 헛소리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헛소리는 아닌데 네, 이해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얘네들이 이런 험한 말 하지 말고. 자, 어떻든 간에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성력은 누구야? 누가 잡아당겼어? 이런 소리 하는, 이딴 소리 하는 게 바로 관성력이다. 그 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거에 방향은 가속되는, 지가 가속되는 거 신경 안 쓰고 얘가 그냥 누가 잡아당겼어. 이 얘기 한다라는 게 바로 요 얘기예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원심력, 구심력도 혹시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원심력, 구심력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구심력이 실제적인 힘이고 원심력은 가상의 힘이라고 해서 없는 힘인데 그게 관성력이에요. 무슨 얘기냐? 요 그림 말고 선생님 새로 그림을 그릴게요. 버스에 앉아 있어요. 이게 버스 뒷모습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고, 버스를 이렇게 좀 크게 그리자. 자, 여기다가 좀 넓게 그릴게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게 뒤통수입니다. 버스가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직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달려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좌회전을 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좌회전. 그럼 결과적으로 어떠냐면 결과적으로 얘는 관성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관성 때문에 사람도 그대로 직진하면서 쭉 가려고 하고 손잡이도 쭉 직진해서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갑자기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은 그대로 있으려고 그러고 아까 얘랑 똑같아. 사람도 그대로 그냥 가는 게 관성인데 버스가 틀었잖아. 치사하게 버스가 이쪽으로 가속 운동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원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쪽으로 이제 가속 운동을 한 거란 말이야. 좌회전 하면서 튼 거야. 그러면 버스랑 같이 붙어있는 줄은 일로 딸려올 수밖에 없어. 버스랑 같이 붙어있는 뭐 의자에 앉아있으면 의자와 엉덩이는 이 다리는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상체는 그대로 있는데 하체는 이 버스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틀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버스가 앞으로 가는데 버스 기사님이 좌회전하면 어떻게 돼? 좌회전하면서 고개가 일로 안 쏠려. 반대로 쏠리는 거야. 하면서 반대로 쏠려. 왜냐하면 나는 그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다리하고 그러니까 다리만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쏠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걸 밖에서 보게 되면, 밖에서 보는 이 외부 관측자가 봤을 때는 구심력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안에 있는 가속 시스템 안에서 뭐라고? 가만히 내가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 이렇게 젖혀지니까 누구야? 누가 나 밀었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이게 관성력이야. 그래서 이 관성력을 뭐라 그런다? 이거를 원심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원심력은 외부 관측자가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가속되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가상의 힘. 즉 얘가 가속 운동을 A라고 했죠. 이 A에 대한 효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관성력이에요, 일종의. 됐죠? 그럼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똑같아요. 분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도 외부 관찰자가 보게 되면 이 뭐야 이거? 자, 지금 여기서 이게 그림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으로. 어떻든 밖에서 봐도 지금 이게 지금 문고리가 아니고 자꾸 손잡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쪽 부분에 매달렸으니까 이쪽에 장력이 있을 거고 중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쪽 방향으로 얘가 질량이 m이라면 얘를 합성하게 되면 합성하면 mg가 아니죠. ma라는 힘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구심력이야. 실제 힘이야. 실제 힘이라고. 됐죠? 근데 이거를 외부에서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보면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젖혔지. 가만히 있던 지금 손잡이가 갑자기 일로 이렇게 갔단 말이야. 이렇게 간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힘 받았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 버스가 이게 돌아가면서 생기는 가속도 효과는 그대로인데 요 질량 m짜리가 방향만 반대로. 이게 바로 관성력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것도 합성은 똑같아. 얘랑 합성하면, 그쵸? 이거에 대한 힘을 구할 수 있다. 그걸 MA로 나타낸 거다. 근데 관성력은 뭐라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 관성력 이쪽으로 넘겨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했던 내용을 그대로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등가 원리거든요. 예, 이 등가 원리는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성력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험 결과가 동일하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정지했을 때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등속도로 움직일 때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걔네들은 같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가속되는 경우에는 짜장면 못 먹는단 말이야. 그럼 다른 시스템이야. 됐죠?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아까 얘기했을 때 요거 우리가 구분했잖아요. 지금 뭐냐면 요 가속되는 내에서도 같은 시스템을 찾겠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 자, 다시 한번. 정지랑 등속도는 같은 애고 얘네들과 가속도는 달랐죠. 이건 짜장면 먹을 수 있는 애들, 짜장면 못 먹는 애들. 그쵸? 그런데 짜장면 먹을 수 있는 애들 중에서도 얘랑 얘랑은 상황이 다르지만 어떻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애였죠. 지금부터 얘기하는 등가 원리는 가속도 되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결과가 펼쳐져.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결과가 펼쳐져서 결국에는 같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요 안에서 얘네들이 같은 것처럼 이제는 이건 관심 없어. 요 안에서도 같은 애들을 찾겠다는 거야. 요거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보면 중력과 간성력이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중력과 간성력은 같은 거라는 거. 자, 이것도 짜장면 먹기 실험처럼 해볼게요. 지금 지구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뭐 공을 이제 그림을 봤을 때 공을 이렇게 이게 이제 중력 가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이게 힘을 받기 때문에 공을 여기다 삐고 던졌어요.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쪽 방향 중력 방향으로 계속 힘을 받아서 얘는 이런 포물선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아, 중력이 있으면 얘가 여기 날아왔을 때 포물선 방향으로 공이 휘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지구가 아니라 위로 가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공이 이쪽으로 뿅 하고 들어왔어. 그럼 이 공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중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주 공간에서 공을 이렇게 던지면 공은 영원히 아무런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쭉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이 공은 실제 궤적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진입한 순간부터 계속 이제 자, 여기 또 해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라고 이게. 근데 문제는 누가 가속받아? 우주선이 위로 가속받지. 그러면 우주선이 위로 가속받으면서 문제는 사람도 같이 가속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밖에 외부 사람이 보게 되면 네가 가속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룰 내용은 요 안에 있는 가속 좌표계 속에 있는 지가 같이 가속되는 에어로 이걸 설명을 해보겠다는 거죠. 요걸 그림을 따라 한번 그릴게요. 그림 좀 지저분하니까.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처음에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공이 이렇게 진입을 했어. 뿅 하고 진입을 했어요. 됐죠? 그럼 공은 또 해서 여기까지 진행을 할 때 그 순간 얘는 G라는 가속도로 이만큼을 가속을 했다고 해봐. 오케이? 자, 이만큼을 가속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다시 얘 입장에서 그리게 되면 전반전 때 공이 진입할 때는 분명히 얘 입장에서 얘는 그대로 두고 볼게. 머리 위에서 들어왔지. 그쵸? 맞잖아. 이거를 좀 더 과감하게 그릴 걸 그랬다. 요거를 좀 더 과감하게 그릴게. 과감하게 요렇게 그릴게. 요렇게. 훨씬 더 보기 좋다. 자, 됐어요. 지금 G만큼 가속을 했어. 그럼 공은 또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문제는 그 다음 순간에 처음에는 머리 위로 진입하는 걸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발 밑에 있는 걸 보죠. 얘는 이쪽으로도 움직이지만 얘가 발 밑으로 떨어지니까 여기 이런 궤적을 그리는 걸로 보이는 거야. 누가 이걸 잡아당겼어 했을 때 누군지 모르지. 근데 이게 뭐였어? G가 가속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얘에 대한 힘을 얘가 받는 힘은 중력으로 mg라고 지금껏 우리가 했지만 이 상황에서도 결과적으로 얘가 보면 이 공은 이렇게 떨어졌죠. 얘도 결과적으로 mg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를 기준으로 이걸 mg로 했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가속도가 이거 g니까 이 방향은 원래 얘가 가속되는 거에 반대 방향에서 마이너스 mg를 한다는데 이제 우선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결과적으로 관성력과 중력은 구분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관성력과 중력은 같은 거란 얘기예요. 아까 정지했을 때 짜장면 아까 정지했을 때 짜장면 먹을 수 있었죠?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도 짜장면 먹을 수 있었다. 구분 가능 불가능? 안 된다니까. 구분 안 돼, 여러분. 선생님 얘기했잖아.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 알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이거 스스로 알아낼 수 없었어. 불가능했단 말이야. 어떻게 지구가 움직여요? 나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런 소리 한다니까. 이게 그거랑 동일한 거야. 그래서 등가 원리는 뭐냐면 실제 가속받는 거나 중력이나 구분할 수 없다. 관성력과 중력은 같은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고요.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선생님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등가 원리와 아우러서 그렇다면 옛날 뉴턴 당시에는 만류인력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M이라는 물체와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있으면 질량 가지고 있는 애는 서로 R만큼 떨어져 있으면 얘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M이라는 등치 요거를 약간 말이 발음이 좀 이상한데 스몰 m하고 얘가 이만큼 효과를 지금 얘 입장에서는 얘가 당기는 효과가 이렇게 얘 입장에서는 라지 m 등치가 잡아당기죠. 얼만큼 떨어져서 r 그래가지고 r제곱분의 m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만류인력 상수 쑤셔넣어가지고 우리가 만류인력 이런 힘을 받는다라고 해서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아이젠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만류인력이란 거는 없고 이게 아니라 실제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거대한 질량이 있으면 그 질량은 시공간을 왜곡한다는 거야. 휘게 만든다는 거야. 이렇게 휘게 만들어. 이렇게 큰 질량이 있으면 마치 뭐 이렇게 스타킹 같은데 볼링공 놓으면 이렇게 휘잖아. 그리고 여기다 볼링공 말고 뭐 더 큰 거 뭐 탱크를 아니 그냥 볼링공도 더 무거운 볼링공 하면 더 많이 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질량이 있는 주변의 시공간은 휘게 되고 그 시공간 위에 또 다른 물체가 있으면 이 질량끼리 서로 잡아당겨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시공간을 따라 물체는 이동할 뿐이다. 근데 이 시공간에 놓여 있는 애는 자 이거 왜 안 보이니? 또르르르 어디 있던 간에 다 굴러가지고 이쪽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얘는 또 왜 이렇게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서로 잡아당기는 효과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커다란 어떤 질량이 있으면 이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시공간의 휘어짐을 따라서 다른 물체는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뉴턴의 이론의 이 만류인력은 질량끼리 서로 거리 떨어진 애들이 잡아당기는 건데 빛이 휘는 건 증명을 못 하거든. 왜냐면 빛은 질량이 없어요. 질량이 없다고. 그런데도 휘잖아. 이 뭐 이렇게 태양 주변에서 이렇게 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이제 기가 막히게 설명한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질량끼리 잡아당긴 게 아니고 원래 원칙적인 질량이 하나 있으면 걔가 시공간을 변하게 하는 거고 거기에 물체뿐만 아니라 빛도 이 시공간을 따라서 이동하는데 물체랑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요게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 바로 그 내용이 있다. 되겠죠? 요 정도로만 선생님 잡아두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증거는 좀 알아두세요. 수성의 세차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뉴턴 역학으로도 사실 수금, 지화, 목도, 천해명을 다 분석하는데 문제는 수성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수성만. 이게 그냥 원운동을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원운동을 해서 이 궤도운동하는 걸 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 계산하는데 수성은 이게 안 맞고 이 궤도운동이 자꾸 틀어져. 근데 이거를 일반 상대성 이론에 적용해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 해가지고 이 휘어진 시공면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다른 거는 그래도 왜 맞아떨어지는데 왜 수성만 유독 잘 안 맞았느냐?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시공간이 태양에 가까운 쪽으로 이 휘어지는 왜곡되는 이 시공간이 휜 게 훨씬 심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 곳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되는데 여기는 급격하게 휘어지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수학적인 게 아니라 비유클리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또 다른 수학이 필요한 건데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걸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니까 수성이 막 이렇게 세차 운동하는 거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선생님 영상 중에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거 뭐지? 실험도 있는데 실험. 그거 보면 그 어떤 그 미국 교수인지 선생님인지가 이 큰 천에다가 뭐 이렇게 추 같은 거 놓고 나서 이게 바퀴 이렇게 구슬 던지거든요. 구슬이 뽀로로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세차 운동하는 게 보여요. 마치 뭐 세차 운동은 뭐냐면 이렇게 원 운동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도는 거. 그래서 그거 그냥 뭐라 그래야지?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고 실험 뭐 이런 식으로 광쌤이 치면 나올 거야.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를 이걸로 완벽하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휜다는 거를 뉴턴은 설명 못했죠. 왜냐면 빛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만류인력을 설명 못하는데 이게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게 설명이 가능한다는 거. 그다음에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해가지고 요거는 사실 이번 교육과정 바뀌면서 자세히 설명 안 돼 있는데 중력이 강한 곳에 시공간이 훨씬 더 휘게 돼 있죠. 훨씬 더 휘게 되면 이게 시공간이 쉴수록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블랙홀에서는 아예 빛마저도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흐른다 그러는데 쉽게 설명할게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선생님이 빛시계로 설명드려서 이게 얘가 운동할 때 똑딱 하는 걸 외부 관찰자가 보면서 이 빛의 경로에 따른 시간 간격을 측정했잖아. 그치? 근데 시공간이 너무 깊어져 버리면 빛이 똑딱 해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똑딱을 해야 1초가 가는데 또 하면서 멈춰 있어. 딱이 안 가잖아. 1초가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멈춰버리는 거야. 블랙홀 안에서는 시간이 안 간다니까 그 개념이거든. 그렇게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중력파 발견됐다는 거, 중력파라는 걸로 중력이 만들어졌을 때 얘가 갑자기 큰 질량이 생겼어. 그럼 이 시공간이 마치 우리 바다에다가 이게 파가 이제 파동이거든. 돌 던지면 여기에 이제 뭐 하이원스 원리처럼 딱 전파원이 돼가지고 이게 파동이 형성돼 만들어지잖아. 마찬가지로 질량이 이렇게 팍 생기면 시공간이 휘청하면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파동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시공간의 파동, 중력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이 질량이 갑자기 생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파동을 중력파라고 하는데 그냥 이름만 알아두면 돼요. 이름만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빛이 휘는 거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지.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실제 별은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태양 주변에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빛이 이렇게 오다가 이 시공간을 휘어서 이렇게 휘단 말이야. 입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휘어가. 근데 우리 눈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진화가 됐지. 빛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인 직진 때문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을 직진해서 온다고 본다. 자,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그리게 되면 이렇게 오는 게 휘어서 이렇게 왔는데 얘는 직진해서 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원래 위치와 다르게 다른 곳에서 별이 관측이 된다. 됐죠? 그래서 이게 중력 렌즈 효과가, 렌즈가 빛을 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 있는 물체뿐만 아니라 질량이 없는 빛마저도 시공간을 따라서 그 시공간,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물체뿐만 아니라 빛도 그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시공간에 따라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얘가 진짜 광원이 있으면 이렇게 휘죠. 휘는데 얘는 직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자, 눈이 있으면 이렇게 요게 직진해서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자는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뭐 아인슈타인 십자가라던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으면 실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고리, 이게 연속적으로 보여서 고리처럼 보인다. 이제 이런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 렌즈 효과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라고 보면 돼요. 증거라고. 되겠죠? 그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블랙홀인데, 이 블랙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쉬워요. 우리 앞서서 그 탈출 속력 공부했잖아. 근데 그것도 아직도 이거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탈출 속력을 이해하기 더 편한 게 블랙홀입니다. 시공간이 아주 극단적으로 휜 거예요. 일반적으로 태양 같은 경우 이렇게 휘어 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휘어서 여기는 빛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딱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 왜곡된 시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얘는 너무 깊어서 빠지면 못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블랙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질량이 있어야지만 아주 시공간을 강력하게 왜곡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물체뿐만 아니라 설령 이제 빛이 들어가도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다 해가지고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이 블랙홀은 여러분 검은 구멍이 보이는 게 아니고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특히 이 블랙홀을 통해서 이 탈출 속력을, 요걸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더 편한데 한번 잘 보세요. 이 일반 상대성 이론 이전에 우리는 만류 인력으로 이 탈출 속력을 계산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물체가 얘를 탈출하려는데 얘가 이 덩치 M이라는 애가 잡아당기고 있거든. 그러면 이 M이라는 애가 덩치가 크면 클수록 탈출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R이라는 게 얘가 잡아당기는 유효 범위거든. 유효 거리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R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얘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탈출하기가 쉽고, R이 굉장히 짧아지면 탈출하기가 어려워. 그럼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얘 덩치가 크면 클수록 탈출하기 어렵지. 탈출 속력이 커져야 돼. 그러면 이 유효 거리도 짧을수록, 그럼 짧은 거는 어떻게? 밑으로 들어가야지. 얘가 짧아지면 얘가 커지지. 그래서 이 유효 거리가 짧아질수록, 그 다음에 얘 등치가 크면 클수록 탈출 속력은 커진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유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거기에다가 만류인력 상수, 뭐 이지 이런 거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거 치워버리라고. 되겠죠?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도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 시공간을 굉장히, 그러니까 요렇게 뾰롱 이렇게 왜곡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깊게 왜곡하겠지.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자, 요건데,
그래서 블랙홀은 어떻게 보면 별로 무서운 게 아닌 게, 뭐 실제 블랙홀이 뭐 경험도 안 해보면서 선생님이 좀 너무 쉽게 얘기한 편이 있지만, 블랙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알이 굉장히 그러니까 블랙홀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탈출 속력이 크기 위해서는 알이 요 유효 범위가 짧아야 되지. 그러니까 블랙홀이잖아, 구멍이야. 엄청난 질량이 들어있는데 요 유효 범위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자꾸 굉장히 엄청나게 강력한, 이 쉽게 말하면 시공간을 왜곡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효 범위가 되게 짧아요. 암만 블랙홀이 빠져들어가면 뭐 진짜 살아남을 수 없고 뭐 그냥 뭐 끝난다고 하더라도, 요 유효 범위가 짧기 때문에 요 범위 안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뭐 블랙홀이 있든 없든 관계 없는 거야. 이 범위는 굉장히 짧아, 얘가. 그러니까 이 별들이, 거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들이 쉽게 말하면 붕괴가 될 때 굉장히 작은 부피 안으로 이게 압축이 되면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홀 하면 선생님이 요걸 통해서 이해하기 쉽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작은 검은 구멍,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은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럼 빠져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시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만륜력으로 설명해도 좋아요. 시공간을 만들어주게 되면 질량은 커야 되고, 그 작은 구멍이니까 유효 범위는 짧아야 된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물리 1 공부했고 물리 2도 공부해 봤지만, 공식 중에 더하기 본 적 있어요? 더하기로 연결되는 거? 빼기로 연결된 거 본 적 있어요? 없어. 딱 곱하기 아니면 나누기야. 위에 붙어 있으면 곱하기고 밑에 깔려 있으면 나누기야. 그런데 얘네들도 값을 구할 때는 다 딱 쉽게 말하면 셋 중에 하나야. 어떤 거? 일반적인 건 다 이래. 일반적으로 A분의 B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C다, F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공식이라 하면, 얘네들이 제곱 형태로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루트 형태로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객관식으로 답을 찍을 때면 이 공식이 생각 안 나도 그냥 이걸로 찍던, 제곱 형태로 찍건 아니면 루트 형태로 찍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구하는 거는 지금 다 유도했잖아, 선생님이. 질량 크면 클수록 엄청난 블랙홀이 될 수 있고 구멍은 작아야 돼, 이거거든. 근데 지금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우리 에너지로 따지면 2분의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근데 속력을 구하는데, 그러면 이 v 제곱이 아니라 v를 구하는 거 어떻게? 루트 씌워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냈지만 이 탈출 속도 v, 이 에스케이프 속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공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블랙홀을 통해서 이거를 쉽게 탈출 속도를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그 교과 과정상 순서대로 이제 다 뭐 만륜력으로 유도했지만, 공식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극단적인 상황을 자꾸 생각을 해보려니까, 예를 들어서 만륜력을 잡아 끌어당겨서 탈출 속력으로 하는데 탈출되지 못할 때를 살펴보면 블랙홀 정도에 빠지면 되겠구나. 그럼 블랙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얘가 크면 클수록 엄청난 애가 여기 있을수록 시공간이 굉장히 희겠지. 그 다음에 걔네들 작동 범위가 아주 극단적으로 줄어들수록, 그리고 얘가 속력에 대한 얘기니까 운동에너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루트 씌워주면 되잖아. 이거 안 물어본다고. 근데 이거 이지 하나 붙어 있으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뭐 R분의 2G M 해가지고 루트 씌워주고 막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물리의 감을 키우면, 특히 뭐 우리 수능도 그렇지만, 수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 문제 안 나오잖아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 실제로 이 답을 놓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답이 4야. 근데 이제 선택지를 보게 되면 이게 제곱 형태로 해서 16이 나올 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루트 씌워서 2가 나올 때 있고, 얘를 더해서 8이 나올 때가 있고 이러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다 제끼고 이런 형태니까는 이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근데 운동에너지다 이런 생각하면 제곱 형태겠구나, 그러면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하면 절대 공식은 외울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서 배웠던 내용을 정말 블랙홀 하나로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냥 유도해 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잘하는 애가 천재 과학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거 일반 상대성 이론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그게 증명이 되면 그 사람은 천재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어. 남이 해놓은 거 그냥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어? 질량 크고. 그럼 강한 블랙홀이 되겠네? 범위는 좁으면 더 강한 블랙홀이 되겠네? 끝났단 말이야.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쌤은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